안녕하세요. 미분적 분학 2 교재가 다변수 미분적 분의 기초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도서출판 신성 여기서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1학기처럼 그 PDF 파일을 통째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목소리 음량 크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소리를 좀 크게 했는데 일단 녹화한 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dB 크게 했는데 소리가 괜히 직직 울릴까봐 걱정이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말은 뭐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벡터, 편미분, 중적분, 선적분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안 배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아마 벡터의 내적, 벡터의 외적, 공간도용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접했던 내용일 거예요. 또는 1학기 때 뭐 일반 수학 이런 데서도 혹시 또 언급이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인데 고등학교 때 또는 일반 수학에서 혹시 다뤘을지 모르는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도 좋고 뭐 아니면 처음 하는 사람은 뭐 처음 하는 사람들도 뭐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요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1.1부터 1.4까지는 가볍게 일단은 시작해도 될 겁니다. 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겠지만 이제 편미분, 중적분, 선적분 여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길이, 곡면의 넓이, 입체의 부피 구하는 각종 공식들이 미적, 완, 투를 통해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예와 함께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부록에 있고, 그 다음에 원과 구는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 그 다음에 구의 건넓이, 구의 부피,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계산들을 이제 다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하면 예비교사로서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벡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벡터 글자를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오케이. 벡터란 어떤 양을 표현할 때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람은 풍향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로 부느냐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 풍속이라는 건 크기잖아요. 바람의 세기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내지죠. 그래서 길이나 넓이 같은 크기는 넓이 같은 거는 그냥 단순히 크기 하나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넓이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양들을 뭐라 그러냐면 스칼라라고 불러요. 스칼라. 그리고 힘이나 바람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 뭐 그런 양들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스칼라에 대해서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벡터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야 되고
크기도 나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이나 공간에서 방향을 가지는 선분, 즉 화살표로 많이 나타내요.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스칼라는 주로 그냥 이렇게 점으로 딱 찍죠. 수직선상의 점으로 나타내는데, 이 벡터는 방향과 크기, 선분, 그래서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의 시작하는 점을 벡터의 시작하는 점에서 시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벡터의 종점, 그래서 끝점, 그래서 종점. 영어로 터미널 포인트, 이니셜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라 이거죠. 얘가 시점, 여기가 종점. 시점이 P고 종점이 Q면 벡터를 흔히 화살표를 위에다 이렇게 써서 PQ 화살표로 맞히는, 이게 벡터 PQ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벡터를 문자와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 U 이렇게 하나로 쓰기도 하고, 또는 PQ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평면이나 공간상의 화살표는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즉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으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 그려보면, 예를 들어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면 벡터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Q 요점이, 그 다음에 요점이 R, 여기 시점, 얘가 시점, 얘가 종점. 그래서 이 벡터는 QR인 거죠. 이건 또는 뭐 V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벡터 V다. 그런데 얘를 평행하게 움직여서 같으면, 크게 이렇게 겹쳐지면, 완전히 겹쳐지면, 평행하게, 회전은 아니고 평행이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겹쳐진다면, 그러면 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Q 프라임 R 프라임이다 그러면 QR 벡터하고 Q 프라임 R 프라임 벡터하고 같다. 화살표 그냥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같다. 동등하다. 그러면 시점을 요 원점 5로다가 싹 옮겨봐요. 5.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끝점을 뭐 P라 그러면, 이건 또 OP라는 벡터하고도 또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같아지죠. 물론 Q 프라임 R 프라임 벡터를 평행이동해도 또 OP랑도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죠. 이런 애들은 평면상에. 그래서 요 벡터라는 거, 얘는 어떤 애냐면 시점이 원점, 인 벡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 벡터. 오케이. 그래서 모든 평면상에 있는,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그 평면에서, 그 공간에서 시점을 원점으로 싹 옮기면 다 위치 벡터와 같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해도 무관하겠다 이거죠.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위치 벡터,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크기가 0인 벡터, 그건 이제 길이가 없다 이거죠. 크기가 0이니. 그걸 이제 점이죠. 그러면 그거를 0 벡터. 그래서 0의 짝대기 또는 그냥 0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숫자 0인지 벡터 0인지 그걸 구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0 벡터는 방향이 없죠. 그렇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며 평면 또는 공간에서 점, 이게 주로 원점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끼리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니까 U 더하기 V죠. U라는 벡터하고 여기 그림에 보면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U 더하기 V를 어떻게 하느냐. 뒤에 더해지는 이 V라는 벡터를 U라는 벡터의 요 종점에서 출발하게. 그러니까 V 벡터의 시점과 U 벡터의 종점이 같게 되게 평행이동시킨다 이거죠. U의 종점과 V의 시점을 겹치게. 같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하여튼 겹치게.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기는 요 U 더하기 요 대각선 같이 생긴 요 벡터. 그거를 U 플러스 V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벡터 V를 평행이동하여 벡터 U의 종점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이때 벡터 U의 시점에서 시작해서 옮겨진 벡터 V의 종점에서 끝나는 벡터를 U 플러스 V로 정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때도 뭐 아마 평행사 변형의 법칙, 뭐 평행사 변형을 그린다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그러면 U 벡터를 어디로? 여기로 옮긴다 이거죠.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되게. 그럼 얘도 V 벡터인 거죠. 옮기면 같아지니까. 그래서 U의 시점과 V의 종점, 옮긴 벡터의 종점을 딱 그려서 나온 요 벡터. 얘가 바로 U 벡터 더하기 V 벡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칼라 배는 스칼라 K, 벡터 V. 그래서 V를 K배한 벡터 KV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벡터 KV는 크기가 벡터 V의 절대값 K배이고 방향은 K가 0보다 크다면 V와 같은 방향, K가 0보다 작다면 V와 반대 방향인 벡터로 정의한다. 그리고 K가 0이면 0벡터로 그렇게 정의한다. 이거. 여기 그림 있는 거 보면. U라는 벡터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거를 K가 2인 경우, 여기 지금 K가 2인 경우. 그러면 이 U 벡터는 K가 지금 양수니까 0보다 크니까 K U 벡터와 같은 방향인데 2배, 길이를 2배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0보다 작죠? K가 마이너스 2로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 U 벡터랑 방향이 반대이고 길이는 2배. 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마이너스 U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 그러니까 U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의 벡터를 마이너스 U로 그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 곱하기 U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U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와 마이너스 U 벡터를 더한 거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U라는 벡터가 있는데 마이너스 U 벡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방향이 반대. 근데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크기가 같은. 삐뚤삐뚤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U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U 벡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냐면 이거 뒤에 얘를 V라고 생각하면 V라는 벡터의 시점을 U 벡터의 종점으로 갖다 놓는다 그랬으니까 요 벡터를 이동시켜서 여기서 출발하게, 요 점에서 출발하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U벡터가 되니까. 따라서 U벡터의 시점이 여기고 마이너스 U벡터의 종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마우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그게 바로 0벡터인 거죠. 그래서 U벡터와 마이너스 U벡터를 더한 거는 0벡터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써요? U 마이너스 U는 제로. 그럴 때 이 제로는 요거는 0벡터를 뜻하는 거죠. 숫자 0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U 플러스 마이너스 V 벡터, 마이너스 V 벡터를 U에 더한다는 거는 간단히 U 마이너스 V로 쓰기도 한다. 그러면 뺄셈이 이제 벡터의 뺄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벡터는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평행이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위치 벡터는 그의 종점에 의하여 유일하게 결정되므로 벡터의 집합과 공간 또는 평면 위의 점의 집합은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면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P라는 점이. 얘의 좌표가 예를 들어 x1, y1. 그러면 위치 벡터 여기를 5에서 시작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P에서 끝나는 요 벡터를 생각하면 벡터 5P라는 애는 이거는 요 점만 알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P라는 점만 알면. 그러니까 5P 벡터를 다 모아놓으면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건 벡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써요. A, B, C, D, E, E. 그러면 R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이고. X, Y가 실수인 거. 그러면 여기 점이 정해지면 벡터가 정해지고 벡터가 정해지면 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에 한 개씩 대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2라는 평면상의 점들 모아놓은 것하고 평면상에 있는 위치 벡터들 모아놓은 것하고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뜻으로 지금 평면 위의 점의 집합이 바로 평면 위의 점의 집합을 R2라고 쓴 거고, 좀 전에 제가 평면에서의 벡터의 집합을 E2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R2하고 E2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공간에서 종점이 V1, V2, V3인 위치 벡터 V는 이거와 같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종점만 딱 나타낸 거죠. 그쵸? V1, 2, 3. 시점은 원점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V1, 2, 3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 컴포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벡터의 합을 어떻게 쓰냐면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예를 들어 U 벡터가 지금 U1, U2, U3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그다음 V 벡터가 V1, V2, V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U1 그 다음에 V 벡터가 있으면 지금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V1만큼이니까 결국 요 점의 좌표는 U1 플러스 V1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또 V2니까 요 점의 좌표는 여기는 Y좌표는
U2에다가 V2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즉. 그래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U 더하기 V는 이건 어떻게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본데 U1 플러스 V1 U2 플러스 V2 U3 플러스 V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칼랍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칼랍에도 K만큼 스칼랍에 한다 그러면 K만큼 곱하면 되는 거죠. K만큼. 그래서 벡터 U에다가 K라는 스칼렛 곱한 거는 각각의 성분에다가, 요거는 각각의 성분에다 곱한 거죠. 네. 각각의 성분을 KB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제, 껌 같은 예제. U가 1, 마이너스 2,0일 때 3U는 3배하니까 3U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쓰면 3U는 3배하니까 3 마이너스 6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U 플러스 2V는 U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제로 플러스 V가 2V가 2, 3은 6, 2, 1은 2,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따라서 이게 두 개 더하면 7 제로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벡터끼리의 덧셈이나 벡터의 그 스칼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그냥 덧셈과 곱셈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 번. 좌표 평면이라면 2번, 공간이라면 3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스칼랍의 상수배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상수배, 상수만큼 곱한다 그래서 는 다음 같은 성질이 있어요. U 플러스 V랑 V 플러스 U랑 같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U 더하기 V 더하기 W를 U 더하기 V를 먼저 한 거나 V 더하기 W를 먼저 한 거나 같다. 이걸 뭐라 그러죠? 결합법칙. 덧셈을 벡터의 덧셈에 순서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U 플러스 0벡터, 0벡터 더하기 U벡터는 다 U벡터다. 이걸 뭐라 그러죠? 벡터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U 더하기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더하기 U 했더니 0이 된다. 그럴 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 즉 마이너스 U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분법칙이야, 분배법칙이야. 스칼라 더하기 K 더하기 L 스칼라의 U벡터 한 거는 요렇게 배분, 분배법칙이야, 배분법칙이야. 헷갈리네. 할 수 있다. 또 벡터를 두 개 더한 거에 스칼라 한 것도 각각을 스칼라 배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배분, 분배, 헷갈리네. 법칙이라 그러죠, 이거를. 배분 법칙이었나, 분배 법칙이었나. 네, 그렇게 해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는 거는 순서. K 곱하기 L하고 U 한 거나, U에다가 L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K 한 거나 순서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1 곱한 거는 그대로다. 그쵸? 얘네들의 증명은 다 성분 가지고 다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벡터의 성분 표시를 이용하여 보면, 1, 2, 3, 4, 5, 6 다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세요. 한 번만 써보고, 제발 한 번만 써보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니까. 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지금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촌스럽지만 예를 들어 하나만 써본다면 u 더하기 v는 이거는 성분으로 쓰면 u1, u2, u3 더하기 v1, v2, v3고 얘는 u1 더하기 v1, u2 더하기 v2, u3 더하기 v3고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건 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니까 v1 더하기 u1, v2 더하기 u2, v3 더하기 u3 이렇게 되고 이거는 다시 분리하면 v1, v2, v3, u1, u2, u3 해서 앞에 건 v, 뒤에 건 u 이렇게 된다. 그래서 u 더하기 v는 v 더하기 u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번은 해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안 해본 거, 눈으로만 봤던 거는 안 돼요. 직접 써보면서 저희가 해본 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해서 첫째 시간 벡터 첫 번째 1.1 벡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엔 내적에 대해서 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기본 성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